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사건과 법 이종환 변호사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측근인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납부를 강요했고요.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것이 주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 중 추가된 혐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이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까지 합쳐서 총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22년 중에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까? 네, 현재 4년 9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면 박 전 대통령이 87살이 되는 2039년도에 출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면을 두고 야권에서는 야당 갈라치기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 있어서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사안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안이 다르다는 것은 범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익을 착복을 했습니다. 이를 개인적 비리의 성격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보석, 구속집행정지로 2차례나 풀려났기 때문에 수감 기간이 이제 2년이 갓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최근에 급격하게 나빠진 점도 사면 이유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일부에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특별사면 해달라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가석방과 특별사면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감옥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지만 나오는 문은 여러 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석방 그리고 특별사면 모두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점은 같기는 한데 법적 성질은 전혀 다르고요. 가석방 같은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수용자가 감옥 내에서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한 경우에는 석방된 상태에서 징역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제도이고요.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형기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따라서 가석방 같은 경우에서는 감옥에 나와서도 가석방 기간 동안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그런 기간의 정함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모두 전과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아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벌금이 지금 150억 정도 있잖아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벌금은 180억 원, 추징금은 35억 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추징금 35억 원은 납부한 상황입니다. 벌금은 150억 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추징금 같은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 하면 이걸 다시 뱉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징금 같은 경우는 이미 완납한 상황이었고요. 벌금 같은 경우는 징역과 같이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서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형 집행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경호나 경비 같은 전직 대통령의 대우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하지만 경호 그리고 경비의 경우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이유는 경찰에서 담당을 해서 사실상 종신 동안 이렇게 이제 경호를 하게 되는 건데 국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신변, 안전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이었다. 이걸 사면 이후로 들었는데 여전히 찬반 여론은 좀 거셉니다. 권한 남용이다. 그래서 좀 이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국민화합을 이유로 먼저 내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5대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다라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요. 사면의 조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면 절차를 미국 연방 규칙에서 정해서 간접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패 범죄 그리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아예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자칫 이번 사면이 특권층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을 두고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만큼 당분간 파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